네,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본부장이 1위 채널을 골라볼까요? 네, 제가 네. 오늘 1위 채널은 MTN 채널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1위에 좀 오늘 네. 올라왔네요. 예. 요즘에 워낙에 이렇게 좀 개별 종목, 개별 업종별로 좀 그 차별화가 좀 심화가 되고 있는데 예. 그 중에서도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뭐 제약주나 이렇게 좀 전기차 관련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MTN 채널에서는 이런 좀 관련주들이 좀 골고루 섞여져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1위 채널로 한번 꼽아보았습니다. 네. 자, 4위 채널은요? 네, 4위 채널 제가 이데일리 TV를 꼽아보았는데요. 예.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좀 워낙 이슈가 있고 모멘텀이 좀 강력한 종목들이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좀 아쉽게도 좀 이데일리 TV에는 좀 그런 업종들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4위 채널로 꼽아보았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이 필요하겠네요. 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세 가지 관심주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의 첫 번째 관심주는 뭐라고 선택을 하셨는지요? 네, 제가 이데일리 이제 채널에서 A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좀 A스토리. 꼽아보았습니다. 네. 네, 워낙 이렇게 좀 콘텐츠들이 좀 주목이 되고 네, 있는데 네, 그 네. 이유가 이제 내년도가 좀 가까워지다 보니까 혹시나 새로운 드라마가 나오지 않을까, 아. 네,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오지 않을까 네, 이런 드라마를 또 찾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또 네. 보게 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콘텐츠 관련주 안에서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네. A스토리가 이제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그리고 이렇게 공급을 하면서 콘텐츠 기획과 또 제작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지금 각 업체별로 내년에 상반기 콘텐츠 라인업들이 또 공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업체들 간의 경쟁력도 좀 워낙에 좀 강하게 좀 나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A스토리의 경우는 이제 내년에 상반기 시트콤이라든지 대형 버라이어티 쇼를 좀 제작을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상장을 했을 때 발표가 되었었던 글로벌 시즌제인 텐트폴 작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제작 일정이라든지 추가 발표가 또한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일단 A스토리가 좀 최근에 주가 흐름 보니까는 또 외국인들이 좀 거세게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아무래도 주가 상승에도 좀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또 연말이 되고 또 내년 초가 또 가까워질수록 새로운 콘텐츠라든지 조금 더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A스토리가 또 내년도에 어떤 좀 신작에 대해서 발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A스토리 일봉 흐름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또 강한 상승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여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외국인의 매수도 유입이 되었지만은 또한 거래량 또한 함께 나와주면서 최근에 주가가 우상향 흐름으로 좀 바뀌어 나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이평선의 경우는 좀 정배열로 좀 우상향 패턴으로 만들어진 상황이지만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 차익 매물에 대한 부담감도 남아 있다라고 봐주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오히려 신규 매수의 관점보다도 지금은 좀 보유자 분들의 영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보유라고 계시다면은 일단 5일선을 손절 라인을 잡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의 경우는 5일선 부근인 제가 11,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의 경우는 일단은 12,000원대를 좀 강하게 돌파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12,000원대를 좀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13,000원대도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12,000원권을 좀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도 살펴보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에이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뭐 작지만 강한 드라마 제작사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던데 오랜 기다림 끝에 이제 주가 반등이 좀 시원하게 나올 수 있을지 여러분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예. 네. 일단은 이제 제가 녹십자에 대해서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녹십자. 하는데요. 네, 최근 또 양봉의 흐름을 보이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지금 사실 이제 제약주들이 좀 시장 안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이렇게 기대감도 높아지면서 제약주들이 주목이 되고 있지만은 추가적으로 어떤 신약이라든지 임상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이제 함께 또 개별적인 어떤 모멘텀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관련주 안에서도 좀 새롭게 제약주를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바로 녹십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개별적인 이유들이 좀 나오면서 최근에 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코로나 그 백신 위탁 계약 체결에 이어서 연말에 이렇게 면역 글로불린 신약 허가 신청서를 미국 FDA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러한 기대감이 좀 최근 주가에도 좀 그 작용이 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 말 정도에 허가가 판매가 된다면은 그 새로 캐시카우에 대해서 전망들이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또 실적에 대한 전망들이 오히려 기대감으로 나타나주면서 최근에 투자 심리가 좀 다소간에 좀 양호하게 흘러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회사 측에서는 이미 공장 실사를 좀 마친 상황이고 충분히 생산 설비에도 문제가 없고 또 품질 관리 서류 작업만 남았다라는 설명들이 나와주면서 오히려 녹십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고 또한 추가적으로 기대감으로 작용될 수 있는지 여부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녹십자의 좀 최근의 흐름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좀 함께 동반이 되면서 예. 거세게 상승 흐름을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워낙에 가파르게 좀 상승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는 지금 가격 약간의 좀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녹십자에 대해서 일단 미국 FDA 좀 제출에 대해서 뉴스들이 좀 나와주면서 단기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되었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부터는 또 신규 매수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만약에 신규 매수에 좀 관심을 두신다면은 조금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관심을 두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일단은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손절가 타이트하게 잡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요. 손절 라인의 경우는 제가 35만 원권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목표가의 경우는 지금 이제 41만 원대까지 41만 원대까지 전일 조금 다시금 좀 신고가를 기록을 한 상황인데 다시금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목표가의 경우는 제가 41만 원 좀 제시해드리면서 지금부터는 조금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자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뭐 완전한 다른 회사가 될 거예요라고 하면서 기대감을 내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잘 맞아 떨어질 수 있을지 매매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관심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관심주는 제가 남아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남아산업의 경우가 이제 골프장 운영 업체입니다. 근데 요즘 이렇게 좀 취미 생활들을 조금 이렇게 좀 보편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예. 골프를 취미를 가지고 있는 인구수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로 인해서 또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성장성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골프에 대해서도 좀 인구수가 증가를 하고 있고 소비가 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수혜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은 아쉽게도 올해의 경우는 좀 코로나로 인해서 직격탄을 받은 상황이기도 한데요.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주가도 마찬가지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한 차례 하락세를 좀 이어져 왔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에 타격을 입었지만은 오히려 가격 면에서는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좀 남아산업이 최근에는 좀 큰 폭으로 좀 하락하고 난 뒤에 반등세를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사실은 워낙에 시장들을 좀 살펴본다면은 종목별로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을 했던 종목들이 다소간에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남아산업도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해서 좀 어느 정도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지지라인을 잡고 좀 반등이 나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자, 남아산업의 기술적인 흐름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소폭 나와주면서 반등세를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1차적으로 이 61선을 강하게 돌파를 해주는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물론 큰 폭의 상승 흐름 보였지만은 현재로서는 약간 61선의 부근에서 좀 저항을 받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일단 61선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121선도 마찬가지로 돌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신다면은 이 61선 부근 11,500원 라인을 좀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의 경우는 최근에 지지를 받았던 가격 라인으로 봐주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지를 받은 가격 라인이 1,200원인데 이 가격 라인을 좀 지지를 해내주면서 오히려 남아산업이 다시 한번 좀 주가의 반등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국내에서 세 번째로 큰 골프장 이런 부분을 이제 운영한다라는 부분 여러분 잘 또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의 관심주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 오늘장 관심주는 사이맥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사이맥스 하겠습니다. 뭐가 모멘텀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반도체 관련 장비 중에서도 웨이퍼 이송 모듈 장비에 대해서 경쟁력을 또 갖추고 있는 회사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서 오히려 꾸준히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바로 국산화 프로젝트가 좀 많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국내에서도 인정을 받은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도 오히려 안정적인 매출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만큼의 성장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이렇게 다변화로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한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로봇이라는 좀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소분양 국제 과제로 좀 선정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 ATM 그 로봇 그 국산화를 통해서 오히려 원가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앞으로의 추가 성장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로봇 부분이 지금 당장 가시적으로 뭔가 좀 성과를 나타내 주는 것은 아니지만은 오히려 이 부분들이 좀 더 넓게 바라보게 된다면은 중장기적으로 이 부분들을 통해서 오히려 추가 매출이 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오늘장 관심주 제가 사이맥스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술적인 흐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사이맥스를 보시면은 일봉상 보시면 오히려 좀 강하게 지지 라인을 좀 형성을 했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지 라인을 꾸준히 다져온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지 라인 부분에서 최근에 반등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 21선 돌파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마친 상황이고 오히려 이 21선을 강력하게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정고점의 경우는 무난히 도달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바로 단기적으로 이 박스권 내에서 좀 대응을 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의 박스권에서 꾸준히 지지 라인을 좀 다져온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 이렇게 반등을 시도를 했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눌림목 공략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주봉의 흐름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주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지지 라인을 형성하면서 꾸준하게 흐름은 이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좀 강력하게 지지 라인을 만들었던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는 강한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사이맥스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좀 강력한 힘을 좀 응집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 안에서도 좀 다시금 반등세가 나오게 된다면은 오히려 추가적인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월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여러 번 바닥을 다져 나가면서 최근 들어서는 좀 추세적으로 우상향으로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잠깐의 오히려 좀 횡보가 나왔지만은 오히려 지금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성장성이라든지 이야기거리가 나오고 있고 또 지지 라인도 강력하게 구축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여기서 강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오히려 좀 더 중장기적으로 매력 있는 종목이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의 경우는 13,500원에서 14,000원 사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의 경우는 12,900원, 목표가는 15,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김진경 본부장의 관심주는 사이맥스였습니다. 저점 매수 가능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팁이 됐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멘텀과 더불어서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본부장과 관심주 공장 함께 만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